네, 안녕하십니까. 이차대양 양소입니다. 오늘이 10월 13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죠. 분위기가 조금 낮았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종합지수는 현재 2800포인트, 제 2차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지점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건상 또는 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2900포인트가 지켜질 것이다라고 했던 그 희망 섞인 그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점 약간 고무적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좋았던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 지수가 나쁘지 않거나 또는 현재 오늘같이 반등이 나올 때는 다른 것 차치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일단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SKC이기는 하지만 또 맥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소 무거운 감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높다 하더라도 대조전자재료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 맥점에 있는 종목으로서 나노신소재 이 두 종목을 집중 트레이딩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두 종목이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각각 11%, 나노신소재는 18% 이상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시장 상황은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3대 악재에 그대로 현재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일단 첫째 악재는 자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협상 문제, 또 정부 예산 협상 문제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죠. 아주 상투적인 벼랑 끝 전술에 의한 잡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알면서도 당하는 악재가 바로 그 악재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그 악재가 남아 있고요. 또 중국의 헝다 그룹의 파산 문제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죠. 위협적입니다. 그 문제 여전히 그렇고요. 또 현재 물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유가 급등을 하고 또 그에 따라 전력난이 가중되고 또 그 전반적으로 공급 대란이 이어지고 말이죠. 자, 이런 것은 현재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긴축 모드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한국 증시에 특히 외국인 기관들이 국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의 매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있는 물량을 팔게 하는 그런 수급적 악재로 작용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위협적인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3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FOMC 둘째 날 테이퍼링이 단행이 될 텐데, 테이퍼링이 단행된 다음부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지수를 봤을 때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뭔가 시장을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이 안정을 취하면서 반등이 모색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와 관련돼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시장 전반적인 점검을 다각도로 또 여러 가지 신호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TSMC를 추격하는 상세 전략이 제시가 됐다는 건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판단이죠. 2차 전지 테마 그 자체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성장성과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의 관심과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라고 하는 그 그림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은 빼도록 하고요. 종목 얘기를 할까 하는데, 뭐 다른 종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종목 보시면 된다는 건데 SKC는 잘 알고 계실 건데 SKC는 다소 단기적으로 무겁습니다. 추세적으로 당연히 맥점에 있는 상태라서 당연히 매수해야 되고 현재 있는 물량 보유해야 된다는 건데 단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가 좋고요. 대주전자재료는 기회가 되면 사야 됩니다. 갖고 있는 물량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자, 나노신소재는 이 종목은 내일 상황에 따라 내일 10월 14일이죠. 목요일날 상황에 따라서 팔 수도 있고요.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물량이 부족하거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세 전략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턱대고 가져가는 그럴 대상으로 선정한 종목이 아니죠. 원래 완투 종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 번째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타로 해보자 했으니 단타 관점 접근했을 때 그 전략을 좀 소소하게 한번 제시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 전략에 맞는 것은 아니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 전에 F4라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등의 삼성전자 또 현재 SK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네이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SKC까지가 F4인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장기 정석 투자 관점은 당연히 매수 보유고 그리고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또 다시 나빠진다라고 했을 때까지를 감안해서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OCI 하고요. OCI 그리고 S51입니다. S51 이들 종목도 하나의 대안 종목으로 단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수가 나쁠 때 너무 나쁘면 안 되고 적당히 나쁠 때 그때 시장 대안이 된다는 차원에서 단기 해지 차원의 포트폴리오 해지 차원에서 준비한 종목들입니다.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그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이슈인데요. 미국의 3대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될 3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9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8월달에 아마 5.4% 정도 나왔을 건데 좀 높게 나왔죠. 이게 좀 낮게 나오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OMC 의사록 현재 미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 정도가 일단 주요 관찰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참고 삼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IMF에서 최근에 유가 급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글로벌 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죠. 글로벌 전체를 봤을 때 6.0에서 5.9로 크게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0.1%포인트니까. 다만 AM 선진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은 7.0에 6.0으로 1%포인트 정도로 크게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큰 악재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시장에 나쁘면 이런 것도 악재가 되긴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마 11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관찰은 좀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언급을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DDR5 양산 들어간다는 거 내년부터 말이죠. 그걸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파운드리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파운드리 설비를 공격적으로 2017년 대비 2025년 거의 3배 정도 크기로 증설한다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지금 평택 P2 라인 하고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이나 캐타 등등 두 곳이 있죠. 거기에 증설을 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상세 전략이 구체적인 전략이죠. 첫 공개됐다는 건데 향후 4년간 CAGR은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성장을 24%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죠. 연 한 7% 정도 성장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24%씩 향후 4년 내내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그 이후로도 아마 두 자리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빠른 정도로 성장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15조 내지 17조 원 정도 됐던 건데 그것을 금년에 꽤 많이 늘었습니다. 20조에서 21조 원 정도. 근데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규모는 1조 내지 2조밖에 되질 않습니다.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아직 실속은 아직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내년에는 매출이 약 25조. 이 비메모리에는 파운드리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포함된 그 비메모리의 전체 매출 약 25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규모입니다. 여태까지는 연간 단위로 1조 내지 2조 내기도 빡빡했던 건데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아마도 3조 내지 4조 정도 될 것 같고 2024년도 39조 정도의 매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39조 정도의 매출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한 20% 가까이 또는 그 이상 될 소지가 높아 대략 8조 내지 1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TSMC는 만약 39조 정도의 영업 매출이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최소한 15조 정도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추는 업체가 TSMC입니다. 그만큼 뛰어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죠. 하지만 빠른 속도로 TSMC를 쫓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현재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내년 6월부터 GAA 기술 이른바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사면에서 누설 전류를 통제하는 기술 삼성전자만 구사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시켜서 현재 TSMC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7월달 양산보다 한 달 빠른 6월달에 3나노를 양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도에서는 2나노급을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 2나노급 정도까지 가면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현재 TSMC의 최소한 절반 이상 쫓아갈 것으로 지금 TSMC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 쫓아갈 수 있는 거의 대등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대단히 무겁고 답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망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텍사스산 중률리는 0.15% 올라가서 80달러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전일 1.6%대에서 1.5838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채권 금리가 약간 내려갔다는 거, 채권 가격은 약간 올라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것은 일단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94.3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3일 날 즉 그 공개시장위원회 테이퍼링 문제 때문에 계속 달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려왔죠. 약 5원 정도 내려가서 1193원입니다. 다행입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 1200원대 이상 올라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1200원 이하로 다시 좀 내려가서 좀 안정을 취하는 그런 상태가 됐음을 보여준다. 이건 긍정 신호죠.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는 미국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 그리고 WTI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 안정보다는 진정되는 거죠. 그런 흐름. 그리고 주변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이나 또 일본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자율적으로 반등에 나갔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일단 자막은 지워놓고요. 테이블만 보면 자, 오늘은 일반인과 동학개미와 외국인들이 팔고요.
눈치 빠른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아직 뭐 충분히 뭐 현재 그 바닥을 찍었다라고 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코스닥은 또 매수를 했고 단기로 매수를 했겠죠. 뭐 이런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약간 들어왔는데 베이시스가 의외로 좋아요. 베이시스가 플러스 0.50이나 됩니다.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런 것도 아마도 11월 달 이후에는 상황이 연말 장세 기대감이나 기타 뭐 현재 TS 뭡니까 FOMC 불확실성이 일단 지나갔다는 이유로 해서 시장이 괜찮을 것은 어느 정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그것을 남겨놓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까지는 계속 우리 시장은 3,000포인트 아래에서 시달릴 소지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은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들 종목이 만약 필요하면 구태여 매수 타임에 늦춰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다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몇 번에 걸쳐서 아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오늘 주가 거래가 터지고요. 주가도 약간 위로 아래로 많이 흔들려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봐서 약간 부담이 되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대략 10만 원 정도 전후 정도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그럴 정도로까지 대주전자재료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먼저 주업을 보면 PDP, 도전재료, 절연, 전극 등 전자재료입니다. PDP, 특히 PDP의 전류가 통하는 그런 소재를 이제 주업을 했다는 건데 그를 통해서 원래 실적은 뭐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못했죠. 2020년도 실적은 전체 연간 매출이 1,500억 정도에다가 영업이익은 90억 정도로서 OPM 영업이익률이 5.8%면 뭐 한때 그럭저럭 뭐 해나가는 그런 정도의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도의 업체였다는 건데 2021년부터 금년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단 매출이 900 상반기만 해도 963억 정도 이 정도면 거의 30% 정도 매출이 증가한 데다가 영업이익은 그 반기 1년의 절반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작년 전체 영업이익보다 큽니다. 2배 이상 신장했다는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OPM 영업이익률이 10% 넘어갔다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영업이익률이 20%까지 올라갈 소지가 있을 만큼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모멘텀은 바로 실리콘 음극재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는 대부분 흑연 음극재입니다.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쓸 경우에는 그 효율성이 작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크게 증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대세는 그 흑연 소재가 실리콘으로 바뀐다는 건데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포르쉐, 타이칸에 지금 현재 이 실리콘 음극재가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는 워낙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실제로 전 세계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CAGR 한번 보세요.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70%나 된다는 거죠. 아까 반도체 24% 갖고도 상당히 놀라운 성장률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의 3배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1년에 2년에 3배 이상 2년에 3배 이상 현재 매출이 증가할 정도로 거의 폭발이죠. 그리고 핵심 기술력이
기상합성법입니다. 기는 이제 그 기체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열 플라즈마, 불꽃 같은 것을 플라즈마라고 하죠. 열 플라즈마 방식, 그것을 이용해서 나노 분말입니다. 나노 분말을 건식으로 합성시킨다는 건데, 이게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성장 동력이 있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고체용 고체 전해질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전고체형 전체 음극재도 또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대주전자재료가 조만간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현재 이 분야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에서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재의 주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관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고체 배터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대주전자재료가 그 확실한 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더욱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15만 원 제시해 드리고 있죠. 일단 제 2차 목표치입니다. 네, 3차 목표치 그 이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제 2차 목표치까지만 본다라고 했을 때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죠. 나노 신소재인데요. 이 종목도 매우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나노 신소재는 대조전자 재료와 한 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맥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한농 화성이라든가 또는 후성 같은 종목, 그동안 맥을 추지 못했던 종목들이 일종의 순환매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부각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순서, 즉 현재 한농 화성이나 후성을 쫓아다니면서 매매하기보다는 그동안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된다 하는 관점을 제시해 드리면서, 또 대주전자 재료와 한 쌍으로 볼 수 있는 대주전자 재료에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서 맥점에 있는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종목은 바로 나노신소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4만원대 이하면 아주 좋다라고 했던 건데, 오늘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47,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자, 기업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건 주 사업 내용, 투명 전독성 전극이나 반도체 웨이퍼 시가격이나 태양광 전독성 전극, 이런 얘기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실적으로 봤을 때 그저 그런 정도의 업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CNT 도전제를 하고 있다는 건데, CNT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CNT 도전제가 실리콘 음극재가 필연적으로 안게 되는 팽창 분자를 궁극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전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기본적인 기술력과 지금 현재 수익원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일단 이 종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순환매까지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은 어느 순간 일반 개인들의 매수세가, 관심이나 매수세가 몰리면 단기 급등한 소지가 있으니 먼저 들어가고자 했던 종목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실제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만 놓고 또 그 성장성만 놓고 무조건 보는 것은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치 않으니 단타로 좀 해보자라고 했던 그 대상인데, 따라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올라온 것까지는 괜찮으나 무조건 갖고 있기보다는 대개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먼저 비슷하게 순환매 맥락으로 움직였던 후성, 지금 보는 차트는 후성의 차트입니다. 급등했다가 크게 빠진 것은 아니지만 연속 급등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죠. 후성도 마찬가지고 한농 화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여기와 관련된 대응 전략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했을 때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노신소재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장중에 5만원대 넘어가면 사실 지나치게 단기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럴 때는 5만원대 넘어갔을 때에는 눈 딱 감고 그 종목이 있는 물량 다 매도로 하자 하는 그런 관점.
추가적으로 더 급등했을 때 5만 원대 이상, 5만 1,000원도 좋고 5만 2,000원도 좋습니다. 어쨌든 5만 원대 넘었을 때에는 단기 전략 매도 관점이고, 두 번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일단 강세 상태 하에서 뭐 한 4만 8천 원, 4만 9천 원, 또 5만 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엄청 터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위로 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기술적 매도 신호거든요. 이럴 때는 대략 5만 원 근처, 꼭 5만 원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플러스에 있을 때 대략 5만 원 근처가 되겠네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반반씩 매도해도 되는데, 그것이 골치 아프다고 한다면 그냥 전량 매도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는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한능화성이나 후성을 보면 장중에 분위기 나빠지면서 급락을 했다가도 금방 또 반등이 나오고 금방 그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가격에서 팔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임을 놓쳤으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높은 가격에 절대 쫓아가면 안 되겠죠. 기다려 주십시오. 차라리 뭐 대주전자재료나 한농화성을 높은 가격에 쫓아가는 것이 정부담돼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 딱 감고 기다리면 되는 종목인 SKC 들어가면 돼요. 느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장기도 아니면 1년 내지 2년 후에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최소한 2배 내지 많게는 5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 했을 때 편안하게 매수한다 했을 때는 다소 느리다 하더라도 좀 맥점에 있는 SKC를 잡으면 된다는 거고, 단타로 본다 했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 높은 가격 쫓아가면 안 돼요. 가급적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부분적으로 매수해야 되겠죠. 위치가 낮지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하시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